기호문화유산 활용진흥원의 김선우입니다. 전문가이기보다는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기호문화유산 활용진흥원 사단법인 이사장이고 저희 같은 단체를 좀 모아서 작년 10월 달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문화유산 활용 단체연합회 회장이 되었고 금년 1월 달에 문화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제 정식 사단 법인으로 발족했고 화요일, 수요일 17일, 18일 동안 저희가 전국 워크숍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 500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원래 제가 전공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4개 고택이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고택입니다. 충남 계룡시에 있는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 4개 고택이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고택인데 이것입니다. 고택인데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4개 김장생 선생님께서 저희 14대 어른이십니다. 저희 14대 할아버지시고 어제 제가 구례에서 행사를 끝내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와서 생각하니까 여기에 우리 사계 선생님의 증손자 석보 김만중 선생님께서 남해에서 예배된 곳입니다. 김만중 선생님 저희 11대 할아버지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남해 온 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구나. 할아버지께서 여기 예배돼서 오셔서 얼마나 이 절에서 고생하셔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초등학교까지 자랐다고 했지만 상당히 사교고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식구들이 있고 많은 가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요를 받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 같은데 한번 절하려면 안방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어른들이. 그러면 한꺼번에 절하면 좋은데 이렇게 지금 저 상관없는 드는데 한 분 한 분한테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쭉 절하고 나서 앞마당에 나오면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밖에서 사회에서 사업도 하고 다니다가 제가 사기고택하고 인연을 맺은 거는 2012년도에 제가 사기고택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을 있다가 지금 계룡시로 편입됐죠. 계룡시에 있고 사기고택을 만드신 사실은 사기 김장 선생님께서는 그 옆에 연산에 도남서원이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후손들을 많이 후학들을 배출하셨죠.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도남서원에 발을 받게 돼서 도남서원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사기고택은 이렇게 좋은 고택인데 계룡시가 발전되면서 모든 데가 다 그렇게 많이 하겠지만 많이 훼손됐어요. 주위가. 그 앞에 이제 완전성 같은 결여되고 앞에 있던 논밭이라든지 가수원들이 전부 아파트로 변하고 그러면서 제 큰 조카가 거기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갔어요. 거기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도남서원을 가게 됐는데 도남서원에 2012년도에 가서 유네스코의 도남서원하고 우리나라의 8개 서원이 합쳐서 9개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바람에 잠정 등재되는 바람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계고택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그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계고택은 도남서원은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청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지만 사계고택은 시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계고택이 지금 봄이면 연산홍 철쭉이 너무나 아름답고 피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는 너무나 앉아서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랑이 마을을 살리려고 이렇게 공청이 더 그러는데 저는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계획을 하고 혼자서 하는데 그때 사계고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몰랐죠. 문화재 생생사업도 몰랐습니다. 저는 생생사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2014년도에 문화청에서 서원 향교 활성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도남서원이 그때 처음에 제가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논산시 공무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63살인데 5년 전이니까 50대 말이죠.
하실 수 있겠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그렇게 전부들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사실 뭐 잘 모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갖고 2014년에 도남서원을 처음 선정 받았는데 그 해 2014년도에 제가 문화청에서부터 표창 받았는데 2014년도에 첫 해 해갖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그때 열심히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발로 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계고택은 정말 좋은데 여기도 활성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생각해서 제가 계룡시장을 2014년에 찾아갔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했는데 계룡시의 사계고택을 같이 도남서원하고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같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계룡시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는 도남서원은 논산이고 여기는 계룡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틀려서 안 되고 사계선생하면 도남서원이지 무슨 계룡에서 하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랬는데 15년도에 제가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생생히 알고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 집안에 주위 친척들이 저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 갑자기 밖에 있다가 돌아와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택을 왜 아름답게 꾸미지 어린 애들이 와서 끼워놀기 하느냐고 도와주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아서 제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았는데 나라로 대우를 받겠느냐 그러면서 저 혼자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15년도에 첫 해에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생생사업을 시범으로 받았는데 그 해부터 저희가 15년, 16년, 17년 3년 연속 문화청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작년 17년도에 저희가 명예전당 3번 받으면 명예전당이 되는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실성 있게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했습니다. 지금 다래민호는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 계신 데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저희 사교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계고택은 지금부터는 지금 제가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시에는 문화재가 8가지가 있습니다. 주초석이 있고 강북사 정규원이 선생님 무형문화재가 있고 사계고택이 있고 모원재가 있고 정렬현판 신원재 삼신당 염선재 있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4가지가 사계선생님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도남서원은 사계선생님이 만드신 학교고 옆에 계룡시는 사계고택은 거기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사계고택을 저희가 대상문화로 선정했는데 사계고택은 춘천도 계룡시 등화면에 소재되어 있고 조선 중기 유해학의 태비 김장 선생님이 낙향에서 학문과 연구를 하던 곳입니다. 선생님께서는 48년도부터 1631년도까지 사셨는데요. 이때 계셨을 때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1627년에 병자호란이 있었고 37년도에 돌아가시면서 36년도에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때 양난을 겪으시면서 그때 많은 도덕이 떨어지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학을 만드셔서 가정이라든지 사회 국가에 충효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생생문화 사업을 사계고택을 활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꽃이 아름답죠? 고택도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1년 내내 거의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문화유산 이렇게 8개가 있는데 그렇게 4군데가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맞추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맞췄느냐. 여기는 계룡시는 3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 거기가 계룡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군사도시라는 이미지입니다. 계룡시에는 상군본부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10월 1일 국군을 행사하고 국군 문화제죠? 뭐죠? 군문화 축제를 합니다. 군문화 축제에서 계룡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군대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계룡은 원래 군대가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계 선생님이 계속 아주 굉장히 유서 깊은 데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사계고택 알리고 싶어서 사계고택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개 60% 70% 인구가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왔다가 군인이 갈 때 같이 엄마 아빠랑 따라서 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애향심도 없고 그리고 잘 고향에 대해서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계고택에 방문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사진대를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사생제를 만드니까 어린이들이 오니까 엄마들이 같이 따라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계룡에는 초등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용남초, 영삼초 이렇게 신도 그만 5초가 있는데 제가 먼저 5개 초등학교 교장들을 만나서 협조를 보였더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첫해 2005년도에 15년도에 첫 해 사생제를 했는데 350명이 모였어요. 5학기 350명이 요즘에 한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청황해 줄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부 이렇게 와서 사생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생제를 했고, 그리고 천하대길지 역사 탐방은 뭐냐면 계룡에 지금 8개 사전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제구택도 있고 추초서. 그러니까 계룡시는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도읍지를 하려고 해서 추초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룡을 알리는 거죠. 계룡을 다시 아빠 따라서 군대에 옮기면 다시 가더라도 언젠가는 연어가 횡재하듯이 다시 오는 그런 도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은 송년식으로 해서 매년 5월 달에는 그리고 실업계 학생들, 그리고 11월 달에는 예비고사 끝나면 고등학생들에다가 송년식을 가르쳐주면서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군문화 체험단이라든지 계룡시 삼락회는 학교 선생님들 출신이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생대에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상작들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굉장히 잘 그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상을 상도 많이 주면서 이 입상 작품을 사계고택에 전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가을에는 국문학축제 할 때쯤 지으면서 사계고택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인문학 강좌는 주로 이제 사계고택에 얽힌 사계 김장 선생님에 대해서 또 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김병조 선생님이 옛날에 후배들도 했었는데 명심보감의 대가예요. 김병조 선생님이라든지 이석, 황순이라든지 그런 이제 알려지면서 학문 집회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일부 강연을 하고 2부에는 국악이라든지 퓨전, 7080 그런 걸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우선은 저희는 목표가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선사일적지도 있고 김국강 선생 묘소도 있고 삼신당 광복군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계룡이라는 데가 국문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가 있는 데라는 걸 알려주고 다닙니다.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버스로 해서 쭉 알려드리는데 한 15번, 20번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계고택에 와서 학생들을 저희가 예체험을 시킵니다. 사계고택에 와서 사계 김장 선생님은 예학의 종장이신데 어린이들한테 예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저희들은 공수법이라든지 절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르치고 사계 선생님의 얽힌 스토리를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건 북아트라고 하는 건데 북아트로 해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수님께서 자유학기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 올해부터는 자유학년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예학으로 미래결단해서 이거는 사계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역사를 알리고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토 탐방을 좀 더 오픈시켜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또 코레일하고 연결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밖에서 관광을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문무가 함께하는 계룡을 5세 이후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계룡에 있는 참고충장실도 방문해서 이렇게 별 4개 책상에서 사진도 찍고 전투기도 탑승해보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 성령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은 계룡시장이신데 이렇게 쭉 하면서 시장님도 좋아하시고 학생들도 성년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 이제 어린 됐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해서 처음에 용남고등학교라고 군인가족들 하는 데서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안 시킨 분들에서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교부터 프로그램은
2015, 16, 17년에다가 이번에는 6번째 주방문화 사계절 약차 체험을 더 보강했는데 사계 선생님은 84살에 돌아가셨어요. 1931년도에 84살이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때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는데 84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유분피 차를 마셨다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유분피 차를 해서 지역민을 모아서 차를 마시게 하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차 문화청이라든지 당에서 지원 접수 때 독립해야 되겠다, 자립해야 되겠다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 평가를 보면 여인원 3,000명이 사교구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대표에서 아이들이 문화유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옥에 우시성을 엄마들이 알아봤는데 아이들 따라서 와보더니 우리 동네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 하면서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라든지 인문학 통해서 사교육대 홍보를 하고 예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른 인성 및 예절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계룡이 그 도시가 너무나 제가 가서 하고 싶은 게 군문화 축제도만 너무나 치주치기 때문에 여기는 무의 도시가 아니다. 군무가 함께하는 도시다. 그랬는데 시에서 시 관계자들하고 얘기하고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군문화 축제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군문화 축제는 세계대회로 지금 발표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주셨는데 저는 문화재청에서 생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노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2008년도에 문화재청에서 1억으로 4개 단체를 선정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이니까 10년이 됐죠. 그런데 생생문화재가 2008년도에 4개가 시작해서 지금은 올해 130개 단체가 생생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향교 서원은 2014년에 시작했는데 95개 단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사가 이번에 30개 단체가 선정돼서 하고 전국에서 문화재 야행을 하는데 문화재 야행은 25개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280개 프로그램이 문화재청에서 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7, 18일 그래서 워크숍을 하는데 280개 사업이기 때문에 증명심만 560명이나 저희가 예산도 적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500몇십 명이 와서 아주 뜨겁게 여기 구례에서 오셨는데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부러움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저는 처음에 외롭게 혼자서 지금도 어렵지만 혼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혼자 시작했다가 2015년도에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사단법인을 왜 만들었냐면 도남서울 사교구택을 하다 보니까 보령시에서 생생사업을 좀 향교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누가 추천했는데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문화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도 만들고 해서 문화재 활용 단체 연합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이런 데도 와서 촬영받고 그러는데 문화재청 관계자들 여기 계셔서 잘 벌려고 하는 말씀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생사업을 안 했으면 지금도 사기고택은 닫혀 있어요. 지금도 닫혀 있고 거기에 지키시는 분들이 월요일날은 오시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시는데 4시만이 문 닫고 가는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지금 오늘도 가보면 꽃이 영상은 철쭉이 만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아놔요. 문을 닫아놓으면 모르죠. 그래서 여기를 오픈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대개 아시겠지만 군에서 시에서 돈을 따려면 예산을 받으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10원도. 그런데 국비에 문화청에서 생생사업을 국비를 받으니까 그게 무조건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받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생사업의 공모 선정 추진 절차는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기획서를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룡시에서 받는데 저희가 기획해서 계룡시에다 냈습니다. 이렇게 사기고택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 계룡시에서 충남도청에다가 광역지자체에다 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서 받아서 내면 경상남도에서 받아서 거기다 이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서 문화청으로 냅니다. 그럼 문화지청에서 전부 받아서 전국에서 보통 생생사업은 4대1 정도 굉장히 대수가 셉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데도 있지만 지역 단체도 있지만 대학교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공모도 매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외부 전문가 원해지 7인으로 구성해서 대개 이제 8월 달쯤에서 이제 선정을 공모 사업을 심사해서 9월 달에 발표를 해서 이제 합니다. 심사 기준이야 콘텐츠 우수성 사업 추진 발전성 계획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12월 달에 이제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달에 한 번 더 워크숍을 하고 내년도에 1, 2월 달에 이제 예산이 국비로 나옵니다. 지금 생생사업 창성문화재는 국비가 40%예요. 국비가 40%고 시도비가 60%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생생사업은 40%이기 때문에 첫 해 그러니까 7,500만 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7,500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이 나오든 7천이 나오든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첫 해는 시범사업, 2년부터 4년까지는 집중 사업으로 해서 1억 2,500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 그 후에는 5년이 넘어가면 지속 사업을 해서 저희는 2억 5천까지 신청해서 2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런데 이게 지금 계룡시라든지 논산시라든지 직접 시도해서 받으려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단체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대요. 그런데 저희는 떳떳하게 국비에서 공모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면 저는 9월달쯤 되면 계룡시 논산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유 김 이사장 국비 많이 확보했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저는 큰소리 빵빵 치면서 다음 해에 다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시도에서 500만 원, 300만 원 없어갖고 못 받아서 어려워하는데 저는 큰소리 치면서 받아갖고 하면서 지역문화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케이스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사계고택, 무슨 문화재 해갖고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 펀드 되면서 시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같은 단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가 성공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전혀 안 하고 있고 바닥인데 다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키워나갈 겁니다. 계속 키워나갈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나 부럽고 다른 말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지역민하고 관하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머리를 같이 맞대는 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같이 혼자서 한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